오늘 재판에서는 오전에는 그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그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된 피해자의 당시 현장 녹음 파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 현장 녹음 파일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받아온 결과 두 군데 감정기관에서 모두 그 녹음 파일이 편집 조작되었다는 그 결론이 나왔고, 그 편집 조작된 구체적인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각 다른 곳에서 녹음된 이후에 한 장소에서 재생된 후에 애플 기기로 재차 녹음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,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대검찰청과 일반 사설 감정기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정을 다시 의뢰해서 녹음 파일이 조작 편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그 있었던 피고인 관련 동영상과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현장 검증 동영상을 시청하는 절차가 있었고, 그 시청이 마쳐진 뒤에 재판부에서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항거불능의 논리 구조가 조금 수긍이 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게 항거불능 논리 구조를 다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그리고 차회에는 다음 일정으로는 이 녹음 파일 감정인과 관련해서 감정인 신문기일을 진행하고, 그 이후에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아서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증인 신문 절차에는 1심에 나왔던 피해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그 향후 녹취 파일 관련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. 네,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인 측에서 감정 의뢰한 기관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에서 다 이미 조작으로 지금 결론이 났고, 그래서 지금 1심에서 이미 한번 국가수에서 감정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차치하고 지금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재차 감정을 의뢰했고, 그 감정을 두 군데 대검찰청과 다른 사설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한 감정인들을 법정에 불러서 의문점들에 대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감정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약 50군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들이 섞여 있는 등 그런 결과로 그 녹음 파일이 현장 당시 상황을 그대로 녹음한 파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네, 월간경제 홍성희 기자입니다. 오늘 재판부가 언급한 항거불능에 이르게 된 논리적인 구조 파악에 대해서 검사 측의 구조적인 지적을 하셨는데 네.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. 검찰의 기본 논리는 이겁니다. 피고인이 예수보다 위에 있다. 그러한 교리로 피해자를 세뇌했고, 피해자를 세뇌해서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통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. 이런 교리로 피해자를 세뇌해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. 그런 논리 구조인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을 예수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한 사실이 그 재판부에서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교리에 의해서 세뇌당했다는 그런 논리 구조가 아닌 다른 논리 구조를 검토해야지, 뭐 피고인이 예수보다 위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, 이런 논리 구조는 조금 아닌 것 같다, 그런 취지의 재판부 발언이 있었습니다. 혹시 그 감정 결과서를 공개할 수 있나요? 그건 그 다른 변호인들 입장도 있고 그 의뢰인 입장도 있어서 한번 논의를 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네, 이상입니다. 예.